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8일 새벽 2시 30분입니다. 음, 오늘은 좀 본질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 뭐 제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이제 최근에 너무 기트코인이 많이 빠졌죠. 근데 중요한 건, 하지만 이제 큰 흐름에서 시나리오가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뭐 지금 하락장인 건 확실히, 하락장인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이클 종료가 되는 하락장이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회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음, 이제 이번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이번 23년도, 24년도의 금융 전체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빠질 수 없고, 뭐 이제 다들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냥 이 정도 1달러다 이 정도 알고 있더만 어, 일단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23년도 24년도 이게 바이든 정부 이제 막바지죠. 근데 긴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예. 그럼 어떻게 상승을 했냐? 이번 이때 도대체 어떻게 상승한 거야? 긴축에도 불구하고 돈을 막 찍어낸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 재무부 장관인 앨런이 MMF를 통해 가지고 영내부 자금을 끌고 왔죠. 예. 이제 근데 사실 어, 이 모든 거를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제 관련 유튜버들, 뭐 애널리스트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현재 그거를 이제 베센트 장관이 똑같은 형태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가격만 보니까 중요한 걸 놓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간단하게 1달러는 1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1달러는 1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들여다보기 전에 담보 자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법안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담보를 국채로 하라는 거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국채 수요처가 된 거입니다.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테더를 압박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제 중국이 국채를 사줬잖아요. 미 국채를. 근데 시진핑 때부터 그 국채를 안 사주기 시작하니까 뭐 이제 부채 압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미국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놈을 발견한 거죠. 예. 이제 그럼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듣고 있던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키겠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미국이 예전처럼 이제 돈을 막 찍어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뭐, 어,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글로벌에 이제 뿌려져 있는 그런 돈들, 그리고 숨어 있는 돈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돈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뭐 부동산, 주식, 뭐 이제 여러 자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토큰화를 시키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토큰화를 시키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뭐 현재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중남미, 뭐 동남아 같은 어 이런 나라들 대부분 그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대부분이 은행 계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한 20억 명, 20억 명이 은행 계좌가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좌가 없지만 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구미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한마디로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직접 그러니까 직접 금융,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어, 이거를 이제 정리를 안 한 상태로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좀 이게 어려운데 그냥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듯이 하다 보니까 음. 일단 뭐 이제 주식을 이제 토큰으로 하면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돈이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다 국채 수요가 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포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부동산, 부동산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뭐 이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겠지만 또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그런 자체를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들, 뭐 부동산들, 뭐 더 나아가서 미국의 부동산들, 해외에 있는 부동산들을 이제는 조각 투자라고 하죠.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든 게 이제 미국에서는 국채 수요차다 보니까 수요가 되는 거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여튼 근데 언젠가는 그게 어느 시점에서 버블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과거 그 모기지 사태처럼 그게 어떤 트리거를 만들 거라 보지만 지금 당장 미국이 그걸 꺼트리려고 하지 않을 거다. 어, 뭐 이제 여러 파생 상품들을 뭐 규제하겠지만 엄청 생길 거라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스테이블코인 이 정도로 하고 뭐 대충 개념 정도는 지금 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하려고 하는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더 나아가서 딥하게 공부하다 보면은 깨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음, 그게 맞냐 안 맞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어, 패권들 그러니까 AA 산업 발전이라든지 패권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그게 선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태까지 그래왔고 그러니까 현재 돈을 막 찍어낼 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보이고, 이제 토큰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간다. 왜냐?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입이 생기는 거죠. 즉,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유입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토커나이제이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이 많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논리적 부분에서 따지고 따지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게 가능하다 봅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사이클이 계속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저도 어, 과거와 다르게 이제 시간적 부분에서 좀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고 있는데 여러 과정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법안들 이런 것들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저는 이게 억눌려 있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억눌려 있다 보면은 그게 어떤 트리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부분 뭐 그게 뒷받침이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그게 된다면 스프링처럼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최근에 금과 은이 올라갔던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제 말이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흐름에서 이번 사이클을 놓치면 안 된다. 뭐 그게 이제 알트장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뭐 너무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분명히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흐름 어떤 이번 사이클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어떠한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강영만 보고 이러다 보면은 시장을 떠나게 되거든요. 제가 22년도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사라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데 폭락이 왔었고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올랐네. 또 올랐네. 결국엔 전고점까지 뚫어서 올라갔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놈이 결국에는 그런 자산이다. 어,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그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 그리고 토크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버블이 한번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버블이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제 폭락을 하겠죠. 아 그리고 뭐 어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프랙탈 같은 경우로 봤을 때도 그렇고 4년 사이클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죠. 근데 저는 이 관세 때 2025년 관세 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게 사이클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 디스코드에도 있고 저는 이게 그냥 이게 엄청나게 길어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차트가 저는 그냥 이렇게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 차트적으로 추세가 장기 추세가 깨진 건 맞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6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4만 달러 이런 데 보게나 저는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종고점을 뚫는 형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올 거다. 시간적인 부분이 오래 걸릴지언정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미국이 결국에는 저는 올라가다 보지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죠. 언제 팔아야 되냐? 이 자산들을 언제 팔아야 되냐? 그러니까 한번 이제 돈 풀기를 떠나서 이제 산업이 다 성장하고 AI 산업이 숫자가 찍히는 거죠. 성장성이 찍히는 그 어느 시점이 저는 조심해야 될 때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의 재분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정부 미 정부가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또 돈을 회수하는 형태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알트코인 폭락장이 올 건데 아마 그때가 이제 버블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리거가 되겠죠. 아마 이번 자산 사이클이라고 할게요. 나스닥 포함해서 저는 얘네들이 AI가 붕괴해서 AI가 붕괴해서 그러니까 AI 성장이 붕괴해서 된다? 저는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버블로 인해서 그 모기지 사태 같은 거죠. 그런 걸로 통해서 버블이 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언제 꺼지냐? 결국에는 이 AI 산업이 다 성장하고 숫자가 찍히는 날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제 이쪽 시장만 어, 이쪽 비트코인 시장만 보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겠죠. 아니 4년 사이클이 있지 않냐.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늘어나는 건 늘어난 거지만 다시 또 그 사이클이 또 작동해서 뭐 할 수 있냐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다면 저는 다릅니다. 점점점 반감기의 사이클 그게 약해졌다 보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의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반감되는 그 수량이 엄청 소량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반감기의 그 힘이 점점 약해진다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겠지만 사실 그 사이클이라는 게 뭐 지는 해봤자 한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 데이터가 그거를 그걸 보고 자꾸 4년 사이클 4년 사이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유동성 사이클이랑 엄청 긴밀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다. 4년 사이클 지난 역사 동안 맞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다. 음, 유동성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을 끝나고 뭐 당연히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올라간 만큼 하락도 크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자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점점점. 음, 아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뭐 지정학적 자산 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자산 자체가. 에너지 저는 에너지 자산이라고 하는데 어, 그리고 아까도 했던 그런 금융의 혁신 그리고 희소 자산으로서 금보다도 우월하다 정도. 항상 이야기하지만 금과 우월하다. 결국엔 이 다가오는 디지털 세상에
지금도 디지털 시장이지만 그렇다. 최근에 중국이 이런 전면 금지라는 스테이블 전면 금지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 지금 중국이 이걸 왜 하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 돈들이 밖으로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얘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엔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돈 풀기를 시작합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상한 또 블랙록이 또 이제 뭐 새로운 ETF를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ETF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이런 뉴스도 있고 이게 팩트가 체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5년간 100만 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천천히 우상향.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큰 흐름에서는 비트코인이 천천히 이번 사이클을 끝내고 천천히 자산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될 거다. 이건 맥법칙인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던 30만 정도 가지 않을까 이번 사이클. 그러니까 이런 거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스닥을 좀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가격이 오면은 바닥이 형성되고 박스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닷컴벌 물량이 똑같이 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오면은 받아주고 어느 정도 상단에 오면은 눌림이 오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그게 이 과정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어떤 준비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비싼 상태의 자산에 돈이 더 들어오려면 돈을 지금 막 찍어낼 수 없다고 했죠 제가. 그 준비 기간 동안 우리 코인 시장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금 성장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 기간 동안 얘네들은 그냥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파킹을 시키는 거죠 자산이. 그러다가 다시금 증시로 AI 산업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런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틀어서 보면은 어, 얘 나스닥도 최근에 막 빠졌다고 이제 끝났다 막 하면서 막 하잖아요. 변동성 자세라 했잖아요 제가. 변동성 자세. 그 과정에서 알트코인도 변동성 자세가 올 거다라고 했지만 저는 저점을 안 깨는 형태로 보고 있었지만 깨더라도 바로 올라오는 그런 걸 다이먼스 만들면서 할 거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어, 차트를 망가뜨리면서까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 2주에서 한 달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엄청 큰 변동성을 예상했지만 그 변동성 엄청 더 컸죠. 어마어마하게 커버렸죠. 그래서 단기적인 예측이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 그냥 이런 추세가 깨졌을 때 손절 나가서 다음에 잡는 거 하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선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물 매집만 하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네. 네, 아직도 그 단기적 흐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2월 3, 4, 5 이제 5월 아직까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갔어? 아, 내가 이거 해놓은 게 있는데. 어디 갔대? 어디 갔냐? 해놓은 게 있는데. 아닌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차트를 예상을 해보면 혹여나 2월, 3월, 4월이 불장이 안 오면 어떤 형태로 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한 번 더 이런 차트를 한 번 더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안 갔을 때. 만약 가려면 지금 당장에도 상승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이 이걸 또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뜨렸다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조심해야 되는 4월 말부터 중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 세금 때문에 유동성이 한번 빨릴 때 그래서 그게 연결되면 혹여나 바로 당장 사이클이 알트 불장이 안 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죽였다가는 장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저번 이야기 했던 대로 여기 차트 내가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 있다. 이런 형태로 흐름이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라.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때 상승해서 엑시 인피니트처럼 사자를 만들고 엑시 인피니트 결국에는 지금 아닌가 보다 하면서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거 차트를 보는 눈이 있으면 퉁치고 올리면서 20선 타면서 갔으면 진짜 불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닌가 보네 하면서 깨지고 있는데 아직도 흐름 자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아까 보여줬던 이런 형태가 나올까 봐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는 거죠. 이 테스트 하러 숏 잡은 사람 죽이고 매집 한번 하고 죽이면서 항상 이러면 사이클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과연 혹여나도 이렇게 가면은 진짜 혹여나 사람들이 저 같은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장을 맞닥뜨리면 다 털고 나갈 겁니다. 이때. 왜냐면 이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차트가 그려지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폭 빠지는 차트가 그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는 차트 그러니까 아마 이때 오면 또 난리가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차트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진짜 이렇게 각도를 세워서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이때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탁 치면서 올렸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식으로 지켜주면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좀 더 끌 수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선물만 아니면 저는 이번 연도 크게 보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좀 크게 봐야 된다. 혹여나 바로 상승하는 게 아니면 시간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왜 연결이 되냐면 어, 아마 만약 그 닷컴버블처럼 이 뒤 상승이 있다면 나스닥이랑 같이 나가겠죠 아마도. 혹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때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마지막에 한 파동 남아 있는 그거를 나스닥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에, 뭐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져서 힘드시겠지만 26년도의 큰 흐름을 보면서 좀
낙관하시고 저게 뭐 리스크만 좀 관리를 하면서 큰 흐름에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흐름도 갈 수 있으니까 뭐 분명 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트라는 건 자체가 다 결과론적이지 미리 시나리오 짜고 그걸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이런 큰 상승이 그게 후반부에 있든 초반부에 있든 결국 26년 안에 나오니까 어, 좀 낙관하시면서 너무 비관하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흐름, 미국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런 힘들 때 공부하셔가지고 그 멘탈을 잡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놓는다면 결국에는 어, 우리의 계좌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부분 시간이 길어졌는데 또 그때 가봐야 알겠죠. 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